자, 뭐 제 얘기를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 군이 예전에 안중근 의사의 이 양반이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제 직업에 대해서 중고차 장사와 10년 백수 중고차 장사, 그리고 제가 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저기 정비사로 잠깐 1년 3개월인가? 1년 3개월 정도를 제가 정비사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제 우리공업사라는 데에서 제가 잠깐 있었어요. 이제 저는 뭐 자동차 있었는데 자동차학과 2년제 나왔고, 자동차 정비산업과 자동차 정비 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뭐 몇 번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사돈이 거기서 저기 그 당시엔 사돈이 저기 정비 주임으로 꽤 큰 저기 자동차 정비 공업사였거든요. 1급 공업사였는데 직원이 한 30 몇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때 정비 주임인 저기 사돈이 정비 주임이었거든요. 그 김제 우리공업사라는 데서. 근데 거기서 거의 첫날 이제 저기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장부로 이제 그냥 저기 발령이 나요. 거기서 전장부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의 전기 관련 모든 저기 부품을 갖다가 이게 수리하는 부서가 전장부예요. 이제 하체부가 있는데, 하체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저기 말 그대로 바퀴 뗐다 붙였다고 브레이크 패드나 이게 이제 미션이나 하체 쪽 여기를 이렇게 수리 정비를 하는 게 하체부고, 그리고 엔진부는 말 그대로 엔진. 그리고 이제 뭐 판금부는 이제 사고가 나면 외벽에 저기 그 판금을 하는 게 이제 판금부. 그리고 이제 도장을 한 건 도색부라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저희 저기 전장부 반장님이 혼자만 계셨거든요, 그냥. 전장부 반장님이 그냥 저기 최씨인데, 이제 제가 좀 이름은 좀 바뀌기가 그렇고 그냥 성은 최씨입니다. 저 같은 최씨인데 이 양반이 전생이 안중근 의사였어요. 그럼 이런 분은 저기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아니, 저기 장원씨, 당신은 어떻게 저 전생에 이름을 날린 유명한 영웅들이나 이런 황제들하고 뭐 다 인연을 맺냐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 천신들이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람 인물들이 어디에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 실질적으로 인연을 진하게 맺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안중근 이 양반이 그냥 최중근이라고, 안중근이 할까요? 안중근 반장님이라고 좀 이상하네. 그냥 안중근 저기 전장부 반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안중근 전장부 반장님 밑으로 제가 이제 저기 첫 취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월급이 4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냥 수습생으로, 알바도 아니고 수습생으로 오면 원래 그렇게 기술 저기 배우는 입장에서 원래 그쪽 그 당시에는 그 바닥이 그래요. 40만 원, 그 당시에 40만 원 큰 거 아니냐고. 이제 제가 좀 많은 걸 알아서, 제가 나이가 많은 걸, 제가 46살이고요. 그 당시가
2001년도였어요. 월드컵 열리기 직전. 그 당시 월드컵 열리기 직전 그 2001년도에 물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도 대략 감이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뭐 그 당시에 40만 원이면 겁나게 최저임금 그쳐도 못 오는 엄청 짠 돈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이게 회사를 원망을 하고 안중근 반장님 있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일을 하는데 근데 원래 그쪽에서는 그쪽이 원래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이 있었고 이제 안중근 반장님 밑에서 제가 전장부 반장님인데 이 밑에서 제가 거의 전장부에는 안중근 반장님은 나하고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혼자 일을 하셨고 왜냐면 그 전장부 쪽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양반 밑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체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체부는 6명이에요. 왜냐하면 하체부는 수의할 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많기 때문에 6명 직원이 6명인데 그 당시에 하체부 막내분이 그냥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겠습니다. 실명 걸어는 않고 그냥 사카모토라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겠죠. 원래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이 전생에 사카모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카모토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들어요. 사카모토 하면 왠지 들은 것 같은 귀에 익은 이름인데 잘 모르시는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카모토 하면 일본의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한 영웅으로서 그 역사의 길이 남은 인물이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그거로 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이제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다음 생에는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장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았어요. 제가 76년생이니까 75년생이구나. 그 양반이 75년생이고 너무 많은 걸. 그 양반도 그 지방대 자동차학과 나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자동차학과 나와가지고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저보다 취직해서 있던 상태였고 저는 이제 막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때 딱 보니까 처음 느낌이 이게 사람이 보면 왠지 범상치 않은 사람은 딱 느낌이 틀려요 보면. 근데 제가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은 다 한 가닥 선 양반들이야 다 보면. 이게 딱 그게 첫 눈에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양반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하체부의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하여튼 다 젊은 분들이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하체부 사람들 해가지고 군대 오면 이게 계급장 그런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계급장 다 떼놓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야 누가 고참인 거 같냐 하면서 막 이재원 막 신병 가지고 막 이렇게 좀 놀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좀 약간 비슷해요. 이제 거기 좀 약간 기름쟁이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병이 왔잖아. 저도 이제 그러니까 하체부 사람들 와가지고 딱 하면서 이제 딱 보고 야 이제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야 누가 여기서 최고 반장인 거 누가 막내인 거 같냐고 하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범상치 않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이 반장 같다고 제일 하니까 다 묻는 거야. 빵 터진 거야. 거기 기름밥 먹는 사람들이 왜냐면 막내거든. 제일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근데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좀 삭아가지고 나이가 연륜이 있어 보였어요. 이 양반이 좀 노안이야 얼굴이. 상당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반장인 것 같다. 제일 나이도 많고 반장인 것 같다 보니까 다 무슨 거야 막. 야, 얘 막내라고 하면서 마치 군대에서 신병 계급장 이렇게 다 떼고 신병들 가지고 노는 것처럼 원래 기름밥 새끼에서 좀 비슷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딱 얼굴 보면 얼굴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실제 나이보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기가 세 보여. 딱 보니까 범상치 않게 보여가지고 반장이라고 딱 하니까 막내라고 다들 빵 터졌던 그 에피소드가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삶을 살았고 이제 이 양반은 하체부 막내로 들어왔고 이제 이 안중근 반장님은 전장부에서
뭐 저기 뭐 무슨 부니까 큰 회사 같은데 그냥 작아요. 그냥 저기 그냥 경비소증은 크긴 한데 한 직원이 한 30명 정도 약간 넘는 저기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몇 걸음만 저기 이게 가면 서로 만나는 저기 작업장의 그 넓이였기 때문에 전장부가 하체부가 바로 이게 눈앞에 한 10m도 안 되는 그 거리였기 때문에 바로 눈에서 다 보여요. 그냥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항상 대면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같이 일은 이렇게 따로따로한 게 유기적으로 같이 이제 이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의 그 관계가 어땠냐고요? 안중근 이 양반은 저기 그 공업사에서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 정도 잘 기억이 안 나. 10살 정도 많았고 이토 히로부미 나보다 한 살 정도 많았으니까 그냥 이게 둘이 그냥 형 동생 하던 관계예요. 어떻게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뭐 직책을 안 부르고 반장이라도 직책을 안 부르고 이게 저기 형님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반장님한테 형 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 2002년도 저기 한 3월달에 제가 그만두면서 제가 안중근 반장님은 제가 아무래도 상사니까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같이 좀 해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은 건 나이가 이제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고, 하니까, 저기 형 동생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제 안중근 반장님은 이제 제 직속 상관이니까 어렵죠, 이제. 좀 친하진 않아. 근데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하고 제가 좀 친하게 지냈어요. 나중에 제가 원래 입사를 2001년도 3월 달에 했다가 2002년도 5월인가? 그때 제가 퇴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 11월에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TV라는 회사에 입사를 그때 했고.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이 한테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카센터 차릴 거 아니야. 지금 정비소 차릴 거지. 그걸 차릴 거지 뭐. 그러면 거기 하체부에는 내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기술이. 우리 그 안중근 반장님이 기술이 좋으니까 요 밑에서 좀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럼 나중에 카센터 차릴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지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만두고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이 안중근 반장님 이게 밑으로 이제 직속 부하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 직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원래 형 동생지간을 하고, 그냥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있는 무슨 상사적 개념보다는 그냥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형 동생처럼 안중근 반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부사수로서 이제 이게 인연을 맺게 돼요. 그 전에도 이제 같이 공업사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대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직접 같은 부서에서 이제 서로 맞대면서 일을 이제 손발을 맞추면서 하는 인연하고 같은 회사인데 부서가 틀린 데서 이게 대면하는 때고 이게 틀리거든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안중근 반장님 밑에 이제 부사수로 있었기 때문에 저걸 하고 이제 이 양반은 이토 히로부미는 하체부에서 이제 막내가 아니고 하체부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이제 제가 그만두고 그 자리를 갖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전장부로 이제 옮긴 거죠, 이제 자리를. 이직을 했다 옮기기 하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중근 반장님 그 부사수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중근 반장님한테 이토 히로부미가 기술을 많이 배워요, 실질적으로. 안중근 반장님이 기술이 좋아요. 우리 그때 공업사에서 기술이 최고 좋고 김제에서 거의 첫 번째 넘버원이라고 할 정도 했으니까 이런 기술은 그게 특히 이런 센서나 그 당시에는 이제 최첨단적인 게 이게 이슈 같은 거 컴퓨터 자동차 컴퓨터 이슈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슈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진단을 하는 게 거의 김제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안중근 반장님이. 이 양반하고 옛날에 밑에 있으면서 이 양반이 예전에 그 군산에 원래
그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군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군무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비를 하다가 이제 군산에 비행장이 있어요. 그 미군 공군 비행장이 비행기 겁나게 많이 떠. 거기는 항상 시끄러워. 거기에 이 양반이 거기 뭐냐 저기 전투기 파일럿이 아니라 조종사가 아니라 전투기 그 정비사로 거기 이게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했다가 나중에 거기 진짜 이 양반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거기다 자취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취직을 했는데 출근을 못해요. 이 양반이 집이 김제 광활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김제 광활하고 여기 왔다가 출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거리가 아니었거든. 지금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 그 당시에 미군 비행장, 이제 군산의 미군 비행장에 전투기 정비사로 합격을 했어요. 아마 군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이게 월세방 하나 얻어줄 돈이 또 없어가지고 월세방 얻을 돈이 없어서 그냥 그 취직 자리를 포기를 해요. 그 좋은 미군 그 전투기 조종사, 전투기 정비사 그 직업을 포기를 해요. 가난하게 자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을 갖다가 거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천신들이 겁나게 작업을 한 걸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게 됐죠. 왜냐면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왜냐면 안중근 의사가 예전에 한이 맺힌 게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비행기도 하나도 없는 나라로 아주 이게 형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 독립군도 비행기가 없었어요. 전투기가. 그래서 옛날 독립군들도 보면 전투기에 대한 여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전투기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 갔다가 어디 너미 나라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전투기 이런 걸 돈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옛날에 독립군 시절에 안중근 이 양반이 전투기에 대한 비행기에 대한 한이 그냥 이게 맺힌 양반이야. 이게 아마 이 양반에 대한 이 얘기를 보면 아마 그 독립군 얘기하면 그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전투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독립군, 특히 안중근 이 양반이 전투기를 갖다가 있어야 우리가 독립일꾼들이 이게 하는 데 있어, 전쟁하는 데 있어 이게 활약을 할 수 있는데, 전투기 하나, 비행기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안중근 그때 독립군 시절에 한이 맺힌 양반이야. 이제 그게 한이 맺히다 보니까 이게 DNA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영적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본성 참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냥 내 영적으로 그 경험이 그게 습이 좀 약간 박혀요. 그게 한이 박혀요. 영적인 한이 박혀요. 그게. 그럼 그게 나중에 그게 이제 학습된 기억이 다 지워져 있어도 그게 영적인 정보가 있으면 그 한을 따라서 자기가 그 길을 개척을 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양반이 전생에, 바로 전생에, 그 생이 가까운 값으로서 그 한이, 이게 몇 생을 거쳐가면 이 한이 이게 희석이 돼요. 좀 어느 정도 풀리고. 근데 가깝잖아요. 이게 안중근하고 이번에 태어난 게 한 반백년이 넘었나? 반백년이 약간 넘는 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이 양반이 태어난 저거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한이 이게 많이 맺혀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 전투기 비행기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파일럿은 못 돼도 정비사로서 이제 이게 자기가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천신들이 그쪽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얘네들이 알아요. 보통 한이 맺혀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은 한으로, 원한으로 또 다른 원한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한이 맺힌 영혼들을 그래서 조심을 하게 다루는,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한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걸 또 하면 뭔가 이제 세상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 이런 영웅급들이 이제 그런 저기 그 원수지간에 저기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카르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그걸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 전투기 조종사를 그걸 갖다가 전투기 그 저기 정비사를 못 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주변에 못 가게 그걸 다 막아버려 그거를. 여러분들도 잘 보면 좀 약간 영웅급 사람들은 왠지 나의 길을 갖다 막는 그게 뭐 하늘이 누군가 어떤 저기 존재가 막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한이 많거나 이런 기운이 큰 사람들이 발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진짜로 끝장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운이 큰 사람들은 한반도에 다 묶어놓고 다 그냥 눌러버려요. 그냥 발복을 못하게. 예를 들면 뭐 저기 메가더 장군이나 큰 장군들 있잖아요. 원수 같은 장군으로 될 수 없게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저기 장관 같은 큰 관직도 못 올라가게 만들고 특수한 경우는 빼고는 좀 한두 경우인데 그리고 재벌 요즘은 이제 돈의 시대다 보니까 재벌가 회장이나 상속자로서 그쪽을 못 태어나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고 그냥 평평하게 그냥 일반 서민으로서 평평하게 살게 그냥 다 눌러버려요. 이 사람들이 발복을 하면 나중에 몇 명만 발복해도 얘네들끼리 뭐 지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게 지구가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토성주의에 보면 이게 토성에 보면 띠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저기 태양계 중에서 행성이 폭발해가지고 암소통이가 이게 흩어진 데가 있어요. 원래 행성인데 전쟁을 해서 영웅들끼리 겁나게 싸우다가 행성이 나중에 이제 양자폭탄이 나오잖아요. 핵폭탄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가려면 이제 양자하고 폭탄이 나와요. 그 양자폭탄하고 핵폭탄 사이가 이게 나노형 폭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입자적인 건데 뭐가 다 일로 하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폭탄의 개념이 이거 나중에 설명할까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면 핵폭탄에서 나중에 이제 이게 나노폭탄이 나오고 나노폭탄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양자폭탄이라는 게 나와. 이제 이게 양자폭탄이 한 방만 터져도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양자 기술까지 안 내려다줘, 천신들이. 왜냐면 그거 내려다주면 한 방만 터트리면 옛날에 핵폭탄 딱 2방 터트렸죠, 현 인류가. 또 있긴 있나? 있긴 있구나. 핵실험 보면서 몇 방 터뜨렸구나, 터뜨리기는. 근데 하여튼 뭐 하죠. 근데 크게 이렇게 지구가 멸망을 하지 않는데, 이제 양자폭탄 한 방만 실험만 하잖아요. 지구에서 실험 한 번만 해도 실험 한 방으로 지구가 가루가 되고 형체가 없어져요, 지구가 그냥. 뭐 내려오겠냐. 그래가지고 모든 영웅들은 다, 안중근의 엔토이드면 특히 원한이 많은 영웅급들은 다 발복을 못하게 다 이렇게 눌러버려. 원래 시대적으로 실험을 할 때 다 기본적으로 그걸 해요. 이걸 놓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게 한 군데 딱 몰아놓고 딱 눌러버려요. 그냥 아예 발복을 못하게. 그게 한 군데가 어디냐. 그게 한 군데가 한반도예요. 이 대한민국. 북한에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이게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다 태어났어요. 이 양반들이. 그래 한 번에 딱 해놓고 다 눌러버려요. 이게 딱 그냥 발복을 못하게. 이 양반들은 조금만 소스를 주고 조금만 도와주잖아요. 그냥 이게 화약 터지듯이 그냥 확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내요. 이 양반들의 특징이. 근데 그게 위험해. 나중에 그게 화근이 돼. 그래서 이 양반들 초야에 다 묻어버려요. 그냥 영웅급들은 이런 색이 말이 되면 시대에 막바지가 되면. 근데 마치 안중근 의사와 이토흐루미도 같은 경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 보면 전생에 이름을 남긴 양반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세계 지도자인 대통령들이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 지도자, 현재 지도자 중에 그 전생에 이름 남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정도 있는 걸 알는데 거의 없어요. 다 지금 대한민국에 다 초야에 다 붙여있어요. 그 천상계 영웅급들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구상의 역사에 획을 그은 이름을 날린 영웅급들은 다
지금 한반도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다 초야에 다 묻혀 있어. 발복을 못하게 다 눌러놔 그냥. 발복은 나중에 큰일 나니까. 왜냐면 안중근 의사과 이토 히로부미도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 두 양반은 국가와 국가 간의 카르마가 이게 굉장히 심하게 섞인 양반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 카르마를 풀고 나중에 세기 말에 됐을 때 일본과 중국의 이게 저기 화해의 무드를 이끌어 나가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깨달았나? 화해했나?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시대적으로 같은 지역에 해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를 이게 저기 화해를 시키고 나중에 이게 조선과 일본이 화해를 하는 무드로 이렇게 이끌어내게끔 작업을 밑작업을 이렇게 다 초야에 깔아놓고 비밀에 이걸 다 작업을 해요.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저를 갖다가 취직을 시켜버린 거지 진짜. 거기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었냐고요? 저희 회사 우리 공업 없었어요. 네, 그 양반 그 회사 자체가 이 두 사람의 인연법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요. 그 안중근 반장도 나중에 창업을 나가려는데 계속 만화계에서 끌고 들어와요. 다시 공업사로. 왜냐면 이 두 양반의 인연법을 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양반의 개인 두 양반의 악업의 카르마는 풀었어요. 근데 이 두 양반의 악업의 카르마가 풀렸다고 해서 악업의 카르마, 악업의 카르마라는 게 맞겠구나. 그게. 악업의 카르마를 풀었다고 해서 이게 다 그 국가 간의 게 굉장히 다단하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어휴. 이제 이번 강의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그 인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뭐 하냐고요? 지금은 다 창업을 했어요. 전부 김제에서 오히려 나이가 어린 이토 히로부미가 먼저 창업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 반장님 그 소방서 옆에다가 카센터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 계시고 김제,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도 김제 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정보는 들은 게. 지금은 인연이 좀 다들 끊겼네. 예전에 올해인가 한번 안중근 반장님 한번 찾아뵀거든요. 거기 어차피 자동차 수리들을 할 겸 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약간 늙으셨더라고. 예전에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서 예전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가서 그냥 반장님 밑에서 그냥 꼬장꼬장한 양반. 우리 안중근 반장님이 좀 성격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냥 성격 되게 꼬장꼬장하고 이게 좀 예민해. 이 양반이 스트레스 자주 위가 항상 안 좋아가지고 그냥 위가 안 좋다던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좀 예민하고 꼬장꼬장해. 이 양반은. 그 이토 히로부미 이 양반은 이 양반은 괜찮아. 사람이 좀 포용적이고 좀 단점이 있으면 자기 주장이 한번 오르면 그게 끝까지 오라. 그리고 굉장히 고리타분해. 할아버지 거의 고리타분하면 거의 노인 할아버지 수준으로 고리타분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양반들은. 좀 옛사람스러워, 이 양반이. 나이가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똑같이 20대 후반이었는데 20대 후반의 그 마인드가 아니라 거의 막 60, 70 나이에 그 할아버지의 마인드야. 이 양반은 거의 굉장히 보수적이야. 이 양반이 좀 깝깝한 면도 있어. 형 그래가지고 형 왜 이렇게 깝깝하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살라고. 할아버지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 이 양반한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깝깝한데 사람은 그런데 좋아. 열린 마음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안중근 선생님과 이토 히로부미의 인연을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은 제가 인연법 전생 상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전생을 상담을 직접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는 걸 좀 원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생 상담사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전생을 그대로 얘기를 자기가 해주자 상담을 해서